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 혼술 1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9일 날 원래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그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들의 이 서정조사 변론이 늦어지면서 계속 길어지면서 오늘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선고가 되고 또 최후 진술도 이루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 서정조사가 또 진행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오후 6시 아니면 7시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당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특검 쪽에서 사형을 구형을 해야지 이재명 정권의 지지층들이 열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역풍이 만만치 않게 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구형이 나오더라도 이 선고가 가장 중요하죠.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 중순쯤에 1심 선고를 할 텐데 그 날짜도 오늘 잡힙니다. 선고 날짜. 그 선고에서 뭐 유죄냐 무죄냐. 유죄 같으면은 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거기서 감경을 해도 뭐 징역 15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이 전국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죄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공소 기각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 프레임이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전국 변화에, 전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무죄도 뭐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이 공소 기각 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좌표가 찍혀서 굉장히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그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면은 또 상당히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공소기각 쪽으로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느냐.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죄냐 무죄냐 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1사부 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은 다음 단계 또 수사를 다시 한다거나 뭐 검찰이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검찰이 할지 아니면은 또 특검을 만들어서 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이게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프레임이 상당히 또 그 경우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기각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변론이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서정조사, 증거조사죠. 이 증거를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최후 변론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오전 서정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이 특검 수사 그리고 공판 절차 이런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특검 수사 공판 전반에 위법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자, 이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죠. 그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삼권 분립을 위반한 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배보윤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배보윤 변호사가 몽테스키웨를 언급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그 헌법에 보장된 그 삼권 분립에 기초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였다.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소를 기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런 것은 어떤 그 큰 틀의 이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큰 틀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통치 행위를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비상경험도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법 그 처리의 대상이 아니다는 강조점을 오늘 내세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을 했죠. 그래서 의사당에 난입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면책이 없다면은 어떤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이 없다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면책 특권, 이 통치 행위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행위를 한 것은 면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여러 가지 그 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것저것 다 기소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직 그리고 정부가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치 행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자 그리고 또 위헌석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체포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건이었다. 그래서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 위법한 수사 결과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수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수처는 직무상의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그리고 1호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이 수사권 안에는 내란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도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났었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 영장 쇼핑을 해서 체포영장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고 그런 논란이 초기에부터 있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 그 조은석 특검은 공수처가 이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했다. 내란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데 그 고발장 접수를 하면서 그것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 수사가 명백하다. 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기현 그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기현 판사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할 때 그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그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1심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 공소 기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게 먼저고, 그러니까 그때 뭐 구속 기간을 날수가 아닌 실제 일별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났지만은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 뭐냐?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공수처가 조금 전에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은 주장을 하지만 지기현 그때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수사권이 없는 것을 수사를 했다.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등에 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고 또 대법원 해석이나 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어떤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나온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의 그 불명확성을 가지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 자, 그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하다. 절차적 정당성.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재판을 해왔지만은 지금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소 기각은 이 피고 사건에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그 재판입니다. 이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공소 기각이 되는 것은 재판권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또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 또는 철회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공소가 기각이 되는데 그 요건 중에 이게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때. 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서 무효다. 왜? 이 수사권이 없는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 기각을 지금 그 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오늘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은 판결로 인해서 공소 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구형이고 1월 하순이나 아니면 2월 초중순에 나올 1심 선고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금 특검하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서정조사를 오늘 시작을 하면서 15만 쪽에 이르는 증거 등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그래서 600명의 진술원이 있는 이 사건의 정인신문을 8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8개월 만에 마치는 것이다. 매일 정인신문을 해도 3년 이상 걸리는 규모인데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를 해서 오히려 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다. 오히려 반대로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데도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들부터 신문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각종건이나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신문은 오히려 뒤로 밀었다. 자, 그래서 6개월이나 재판 시작되고 6개월이나 지났어야 이 사람들을 정인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강조를 했고 또 하나 지금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1심 구형을 오늘 6시, 7시 정도에 나오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은 구형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법적 의미가 있지만 1심 선고가 이제 유죄냐 무죄냐에서 제3의 선택지 공소 기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성무권의 정치 쇼 시간에 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